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아침에 대문을 열고 나가면 그 전날 주문한 물건들이 로켓처럼 빨리 우리 집 앞에 와 있죠. 그렇게 쿠팡은 제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 내일 아침에 가질 수 있는 물건으로 상징됐는데요. 이제는 쿠팡을 주식으로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인 $35에서 40.71% 오른 49.2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성공과 화려한 미국 주식시장 데뷔의 기쁨을 기술과 인프라 투자, 좋은 일자리 5만 개로 보답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의장의 이러한 약속이 쿠팡의 상징처럼 로켓처럼 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수다 아닙니다. 오늘 분노 토론입니다. 네, 수다라는 표현 쓰기에는 주제가 오늘 너무 무겁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늘 네. 수다라고 해서 좀 가벼운 네. 마음으로 부동산 이야기했는데 네. 오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까지 모시게 됐는데 국장님 오늘의 주제 LH 직원 투기 네. 의혹입니다. 먼저 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3월 2일 날 시민사회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에 투기적 거래가 의심된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 LH 직원들 14명이 100억대 땅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죠. 네. 그거에 관련해서 잇따라 이제 정부 조사가 들어가고 어제 그 1차 조사 결과까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 공분하시고 분노하시는 건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경실련에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왜 강명 시흥만 하냐? 더 넓혀야 된다. 또 왜 공기업만 하냐? 국회의원들까지 넓혀야 된다. 그리고 LH의 부도덕한 그런 거는 그 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임대주택 관리에서부터 분양주택 사업까지 광범위한 이런 LH의 비리에 대해서 경실련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가 계속 전화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 범위도 넓혀 조사해야 되고 LH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또 청와대까지도 네. 범위를 넓혀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지금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대전, 부산, 대구 지역 경실련에서도 대대적으로 조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각 경실련 지역 지부에서 LH 직원 투기를 지금 각 이렇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지금 각 지역으로 저희들처럼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모아서 네. 이것이 정말로 적정한 것인지 가려내는 작업들은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는 전화를 적어서 받아두는 정도입니다. 전화 제보를 네. 접수하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한문도 교수님. 네. LH 직원들의 이 투기 의혹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괴감에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 네, 알고 있었지만 터질 게 터졌는데 알고 있으셨어요? 다 부지불식간에 전문가나 교수나 좀 기득권이나 이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부지불식간에 다 알고 있었고 농도의 차이에 대해서만 좀 아하. 퀘스천이었었는데 그러면 농도가 생각보다 짙었습니까? 옅었습니까? 아주 악마적인 수법이 많이 발전을 했죠. 안전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기억나시겠지만 1기 신도시 노태우 정권에서 200만 원 할 때도 그때 대대적으로 투기와의 전쟁 비슷하게 범죄와의 전쟁하기 전에
특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그때도 한 15,000명 적발했습니다. 네. 적발했고 그중에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100명대인가 300명대가 그때 포진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그 이기신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기신 도시는 공무원 수가 한 제가 알기로는 40명 포진돼 있었어요. 그 와중에 LH하고 LH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게 2009년도인데 2007년부터 이가 나와가지고 MB 정부 때 이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말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수법들을 보면 뭐 보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투자하는 수준이 아니고 묘목까지 보상가까지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부분이에요. 그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보상가가 정해지지 않은 수목을 묘목을 심은 거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진짜 토지 보상하는 부분과 감정평가사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뭐 거래사례나 임대사례 수요하는 법을 쓰는데 사례가 없으면 이게 펜때 놀리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 그 얼마나 그 뻥튀기를 또 하겠어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놀랬고. 그러니까 비싼 수목을 그러니까 처음 온 수목 잠깐만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핸드폰이 지금 울리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자, 핸드폰 저는 제 핸드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빨리 꺼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값이 정해져 있지 않는 나무를 수목을 심어 놓으면 보상할 때 그 네. 보상 감정가를 매기는 사람도 본인이니 그렇죠. 그 자기니까. 그게 지금 악마적인 수법이다라고 가장 황당한 수법이었다. 이 인간으로서 하기에는 네. 사실 불가능한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 할 수 없는 행위죠. 그렇죠. 그것도 공직자가 했다 그러니까 더 공직자가. 분개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도가 너무 심하다는 심하다. 것을 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마음 아픈 것처럼 국민들도 진짜 그럼요.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이건 뭐 발본색원 차원이 아니라 네. 예전 조선시대 같으면 뭐 3대를 멸한다 뭐 이런 표현이 뭐 인권유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잠재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조사 결과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다양한 수법들 지금 막 네.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건 뭐가 있어요? 황당했다보다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얘기되는 게 지분 쪼개기입니다. 지분 쪼개기이고 그것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서 원주민 토지 보상할 때 대토가 허용되는 즉 개발 이후에 토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를 받을 경우에 토지 개발에 따른 추가 이익 상승까지 다 토지 소유주가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대토인데 그 대토가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인 1000제곱미터 단위로 이 토지를 쪼개서 거래했다라는 게 뭐 이거는 이제 누가 봐더라도 그냥 전형적인 투기 수법들을 썼는데 이분들이 그것이 개발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거기서 투기적인 것들 스스로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당사자들이시잖아요. 본인들이 거기에 투기 세력이 누가 있는지 그걸 감시해가지고 걸러내줘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걸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그럼요. 엄청 이제 분노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께서 1차, 2차 때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3차 때 그래도 1차, 2차 때하고 다른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네, 이제 3차는 일단 수법이 고도화됐고 고도화됐다. 지금 말씀 주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국장님 것처럼. 말씀 주신 대토 그 부분도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원하고 말씀드리면 대토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이제 단독주택 용지를 이제 우선 분양권을 주는데요. 이 과천지식 정보타운 때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곳, 최근이에요. 몇 년 사이에 예전에는 이게 대토를 받으면요. 대토를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러면. 그죠? 자기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전매 제한을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 이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바뀌었습니다. 전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제가 소름 끼치는데요. 아하. 그러면 요번에 이런 범죄 행위에 가까운 것 저지른 LH 직원은 이분들이 만들었지 않았나 그것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자마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바로 팔 수 있게 제도를 바꿨어요. 아하.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정도로 치밀한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고 제가 볼 때 누가 바꾼지 아니면 그게 누가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지
아니면 내규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거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수법이 아주 고난도고 그리고 지금 뭐 대토나 뭐 묘목신king 이런 부분들에서 아시겠지만 뭐 형질 변경, 용도 변경도 다 이미 다 한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요 전문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토지 경매하시는 분들이 원래 알던 수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공직자가 그것도 더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LH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 LH에서 이제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더 발전한 순간에 다행히 터져서 그나마 안도하기 좀 그렇지만 여하간에 지금이라도 터져서 좀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그나마 그냥 안도합니다. 네. 국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조장책 25번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올랐고 이 집값이 오르면서 국민들이 모두 투기 대열에 동참했거든요. 오히려. 공직자들도 공기업이 신의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월급을 많이 받는 공직자들조차도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개발한 땅이 평당 이번에 광명시흥 같은 경우도 평당 100만 원 정도의 매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개발해서 서민들한테 갈 때는요. 2천만 원 정도에 가까운 값으로 분양이 되는 그러니 이렇게 땅값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도 중간에 이익을 먹고 거기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이익을 먹고 그걸 받은 아파트 분양이나 원주민들도 이익을 먹는 이 사업 구조를 너무도 잘 아는 이 네. 공기업 직원분들이 거기서 나 하나쯤이야.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니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공공주도의 정부 정책이 사실은 공공성을 상실한 게 지금 이러한 사태를 빚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의 공공성 상실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청취자들도 많이 화가 나셨어요. 지금 문자로 6817님 쭉 듣고 있다가 이럴 수가 이런 일이 멍합니다 하셨고 3358님은 LH 전 직원입니다. 40년 전부터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비리였고 가담 안 하면 따시키고 눈치 줘서 견디지 못하게 했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3358님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분이 전 직원으로서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음을 네, 지금 어려운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네. 9090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일하면서 준비하느라 힘들었는지 임파선염이 와서 쉬고 싶었는데 LH 뉴스 보니 화가 나서 책을 다시 폈습니다. 땅을 투기하고도 당당한 그들을 보니 어이가 없네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의견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분노 그리고 이 부동산 공화국 우리의 그 자괴감 역시 좀 같이 토로해 주시면 이 토론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장님. 지금 아까 LH 전 직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LH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LH가 참여정부 때 그때도 이 판교 신도시 개발하면서 땅 장사 논란, 바가지 분양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강제 수용을 했는데 팔 때는 비싸게 파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LH 해체 얘기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LH가 아니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그때 토지공사는 스스로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먹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남겨먹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양심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별로 이익도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명박 정부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거든요. 네. 그때 통합하면서 주거복지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여 년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이 공기업이 지금까지 막대한 권한을 줬는데 스스로 거듭나겠다고 한 10여 년 동안 더 나쁜 것만 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권, 독점 개발권, 용도 변경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주택 공기업 거대한 공기업을 나라가 갖고 있고 서울시, 부산시 지자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인들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기판에 본인들이 더 뛰어드는. 적극적으로 참여들어서 범죄행위까지 했다라는 게 이거는 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또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결과를 나온 거 보고 국민들이 또 한 번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허탈하시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의 상황을. 대통령께서도 뭐 엄청 강경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대표도 뭐 폐가망신까지 얘기 나왔는데 14,000명을 전수조사했는데 20명만 투기 의혹이 의심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하나도 토지를 그 해당 지역에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밝혀주지 않으셨고 네. 어떤 근거로 투기 의혹인지 이런 자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이 결과 못 믿을 것 같아요. 자, 조사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그럼 제가 한문호 교수님 네. 조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어제 국무총리 1차 발표 있었어요. 국장님이 이제 황당하다라는 반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조사 결과 보셨고 지금 정부에서는 정보합동 특별수사본부 구성해서 해결하겠다는데 이런 접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지시를 분명히 하셨고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이나 위가 바뀐다고 해서 일을 하는 관료들이나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바뀌지 않죠. 안 바뀌니까 늘공이니까. 네네. 이래서 좀 뻔뻔함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결과는 사실 국민 눈높이는 전혀 맞지 않고요. 일단 김태년 대표가 어젠가 며칠 전에 국회의원도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반대 그 야권에서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 쪽에서. 그럼 그걸 해야 되겠죠. 해야 되려면 이 검찰이 지금 파견 근무로 1명인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건 몹쓸 짓을 넘었었죠. 이건 제가 볼 때 그 검찰이 1차, 2차 신도시 할 때 그 업무 툴이 있지 않습니까? 15,000명을 잡고 또 몇천 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어떤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겠죠. 파견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그죠? 6대 중대 범죄에다가 대통령이 시행령 안에 한 줄만 6대 범죄에다 하나를 추가해서 시장 교란 행위, 투기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하면 할 수 있잖아요. 검사들이. 네. 근데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이렇게 좀 회피하고 꼬리 자르시로 가는 모습은 제가 볼 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금 정치 시나리오만 매몰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간 진짜 국민들한테 역풍 맞습니다. 근데 또 특검하자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특검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요. 이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엑스맨 역할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 교수님 발언 셉니다. 네. 그건 뭐 온 국민이 다 네. 아시는 사실이에요. 다만 네. 밝혀지지 않고 썩검과 썩은 언론 이런 모든 카테고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드디어 이제 터졌는데 또 지금 이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코로나만 없다면 아마 지금 광화문에 다 모였을 거예요. 아, 그럴만한 네, 일이죠. 국회의원부터 해서 화가 나죠. 아주 싹 공직자들을 다 하자고 아마 촛불 때보다 2-3배 더 국민들이 좀 분노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이거 대충 넘어가는 거는 사실 저부터도 지금 1인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꾸 화가 나요. 화가 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자.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그 뭐 특검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저도 밑에 YTN에서 잠깐 영상을 봤는데 당장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검찰 수사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조사가 흐지부지 될 걸 예상했던 이유 하나가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가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토암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 거래 현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하. 그 거래를 누가 했는지 거기서 투기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공직자와 가족과의 연관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공직자한테 개인정보 동의 받아서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만 따져보니까 네. 차명에 대한 그렇겠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좀 토지 중심으로 보상 내역도 좀 들춰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개 신도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위례 신도시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과천 네. 이런 데도 투기 의혹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 또 수서 신안 희망타운 이런 데에 토지 보상 받은 것까지 좀 다 들춰내서 이번에 정말 발본색원하겠다면 정말 그래야죠. 정부가 사활을 걸고 좀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면서 이 조사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람 중심이 아닌 토지거래 현황을 먼저 봐야 된다. 이것 그분들은 이런 생각 못해요.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가 이 부분이 뭡니까 도대체? 선거를 겨냥해서 음. 강경 발언들만 쏟아내고 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뭐 특검 말씀만 하실 뿐이지 뒤따라가는 정책은 영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SH는 뭐 자기들이 셀프 조사했다. 뭐 그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그거 못 믿는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조사고 뭐 특검이고 이런 지금 그런 화려한 말 말고 서류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죠. 거짓말 안 하는 서류 해서 객관적으로 절차적으로 조사하라는 거예요. 예, 네, 국민들의 요구는 그렇죠. 참여연대도 일일이 다 등기부 등본 찾아서 연관성을 조사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시민사회도 하는 역할을 왜 정부가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3504님, 진행자님, 센 거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왔고, 6901님은 솔직히 지금만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생긴 일에 쭉 그리 해왔을 때, 건교부 시절부터 하셨는데, 그러면 끊어야죠. 아유, 이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3941님, 김 PD님 LH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발전 공기업에서 근무하는데 밖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3442님은 이렇게 심각한 일에 웃으면 안 되는데 한문도 교수님 때문에 계속 빵빵 터지네요 하셨는데 오늘 교수님 웃음기 싹 지우셨는데. 저는 지금 심각한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세요. 저 교수님하고 방송 2년째 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거 처음 봤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